실제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는 바로 이겁니다. 비타민 미네랄제, 종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제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먹습니다. 어떤 분이 종합 비타민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서 종합 비타민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키포인트 이거예요. 자, 하루에 3번 밥을 먹는데 그 밥을 그냥 대충 먹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은 종합 비타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밥을 하루에 3번을 못 먹어요. 2번이나 1번 드시는 분이랑 3번을 먹거나 2번을 먹거나 1번을 먹거나 세 끼 모두 우리가 왜 항상 TV를 보면 좋다고 얘기하는 식단이 있잖아요. 그렇게 균형 잡힌 영양의 밸런스가 잘 맞춰진 식단을 하지 않는 분들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사가 균형 잡힌 식사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 이렇게 드시는지 보세요. 일단 밥 먹습니다. 밥 먹고 그 다음에 국이나 찌개, 한국 사람들은 좀 먹어야 되죠. 뭐 찌개 드셔도 되고 국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 약간 좀 먹어줘야 돼요. 김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는 제가 보통 계란 크기 정도 드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살코기, 생선, 그 다음에 뭐 닭고기도 좋고 해산물도 좋고 두부나 콩을 드셔도 괜찮아요. 없으면 계란 드셔도 좋고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물과 채소를 매 끼니마다 2가지를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샐러드를 하나 드셔도 됐고 하나는 뭐 시금치나 콩나물을 드셔도 좋아요. 이렇게 매 끼니 하루에 3번 드시는 분들은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셔도 딱 하나 부족한 영양소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보신 동영상이 바로 비타민 D 계속 쭉이라는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바로 비타민 D예요. 그 이유는 비타민 D는 여러분이 먹어서 내 혈액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체 비타민 D 총량의 5 내지 10%뿐이 안 되고요.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90% 이상을 바로 이렇게 사실 거의 헐벗은 상태로 나가서 햇빛을 쬐야 이게 생겨지거든요. 음식으로는 별로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자주 나가서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키면 되는데 이게 좀 노출 면적이 넓어서 여기 보이는 슈퍼맨처럼 나시 티 입고 핫팬츠 입고 일주일에 2-3번 나가서 한 15분 전후 정도, 그것도 햇빛이 굉장히 좋은 날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한국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마 아주 젊은 층을 제외하고는 막 핫팬티 입고 나시 입고 좀 나가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수영장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만 잘 먹어선 해결되지 않는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타민 D를 제외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사, 밥, 국, 김치, 단백질 반찬, 나물 2개 하면은 다 들어온다. 그것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루에 3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자, 종합 비타민을 먹는 이유예요. 종합 비타민을 먹는 이유는요, 바로 내가 아까 말씀드린 한 3번의 식사를 잘 먹는 그거를 못한 것에 대한 영양 보충이에요. 보충학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메인 수업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양소 40여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모두 다 이 40가지 내지 50가지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다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큼은 채워줘야 돼요.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물통 얘기입니다. 이 물통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나무 조각들은요, 다 하나하나의 영양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통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제일 짧은 나무 조각만큼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 조각들이 다 길어도 어느 하나의 조각이 짧으면은 그 이상으로 물 받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생물체가, 이렇게 사람이 아니면 어떤 식물이 영양소를 이용을 해갖고 그걸 사용해서 대사를 할 때는 가장 적게 들어있는 영양소에 맞춰서만 대사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40-50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제일 조금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철분이라고 하면 철분이 부족하면은 철분이 반 정도 부족하면은 내 대사가 철분 관련된 대사는 반뿐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먹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고 종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적게 먹으면은 그 적게 먹은 것만큼만 내 대사가 돌아가니까 사실 굉장히 잘 먹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밥을 좀 제대로 못 먹은 거, 영양소가 못 들어온 그거를 보충하는 게 종합 영양제의 역할이거든요. 영양제를 드시는 이유가 내가 밥을 하루에 3번 먹는 그 이유랑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어떤 분한테 필요할까요? 당연히 못 먹는 분한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루 필요한 영양소가 다 안 들어올 것 같은 분, 또는 들어와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 분, 그런 분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식물 섭취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람한테 필요해요. 그게 바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에요. 다이어트에서 체중 조절하시는 분. 제가 항상 비만 치료할 때 단백질 식품이랑 종합 영양제 꼭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이 나는 다이어트를 맨날 하는데 살은 안 빠져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이어트 하려고 줄여 드실 때는 밥이랑 반찬을 줄여 드시고요. 그 다음에 막 식욕이 어느 날 폭발할 때는 밥이랑 반찬을 더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뭐 라면을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닭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맥주를 드신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항상 하지만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도 사실은 통통하지만 영양결핍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줄여 먹을 때는 항상 종합영양제를 좀 드셔야 다이어트를 할 때 체지방도 좀 잘 타고 다이어트 할 때 기운 빠지는 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채식 또는 거의 채식하시는 분. 자, 우리가 채식하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에는 조금 문화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통 아세요. 뭘 아시냐면은 채식을 하시면 비타민 B12가 부족하니까 먹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데요. 사실 꼭 내가 어떤 철학적 코드로 채식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여자분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거의 비자발적 채식주의이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음식을 먹는데 육류가 하나도 없어요. 밥 먹고 그다음에 김치 먹고 그다음에 고추장에다가 고추 찍어서 먹거나 김치찌개 먹거나 이렇게 드시면은 사실 거의 채식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비타민 B12는 채식에는 안 들어있고 육식에만 들어있어서 항상 모자라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어떤 영양소는 동물성 식품에도 있고 식물성 식품에도 있어도 동물성 식품의 것이 훨씬 흡수가 잘 되고 질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철분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칼슘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송곳니가 있다라는 거는 동물성 식품도 먹고 식물성 식품도 먹어야 되는 생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물성 식품을 거의 안 먹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들어오는 영양소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루 3끼 안 먹고 2끼, 2끼나 1끼 드시는 분, 이런 분들 많이 부족하시고요. 당연히 임신하고 수유하고 있을 때는 아기가 1명 있기 때문에 더 잘 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얘기하시는 분은 똑같이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비만 수술이 보험급여가 되면서 위 절제술을 하시거나 위에다 풍선 같은 거 넣거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옛날에 수술하셨는데 위가 없으시거나 조금 있으신 그런 분들은 똑같이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양소를 정맥 주사나 아니면 근육 주사나 아니면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똑같이 먹어도 소화 흡수가 덜 됩니다. 뭐 그거는 뭐 칼슘의 흡수율도 떨어지고 비타민 B12도 떨어지고 해서 나이가 드셔서 소화관의 기능이 살짝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술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술 많이 드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인데 사실 술 많이 드시고 담배 피시는 분 중에서 다른 건강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를 피시는 거는 다른 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건 조금 상대적으로 덜 하시는 분이거든요. 게다가 술이 우리 몸에서 대사돼서 나가면서 비타민들을 많이 가지고 나가고요. 술 많이 드시는 분은 무기질, 미네랄의 흡수를 좀 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흡연을 하시면은 그 흡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비타민 뭐 C라던가 아니면 이런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 E라던가 비타민들을 많이 없애버립니다. 담배가.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는데 내가 좀 많은 약을 드시는 분, 그런 분들도 이 약이 은근히 대사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특히 당뇨약 드시는 분은 제가 영양제를 꼭 같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약도 가지고 나가지만 이 당뇨라는 병 자체가 음식을 조금 제한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영양 결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드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영양제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간단한 교육을 좀 시켜드리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이게 100이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이 100이 어떤 사람의 권장량만큼 들어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100%가 권장약이니까 이 제품의 마그네슘은 84mg 들어있는데 얘는 27%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이분이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거에 27%가 이 센트룸 실버 포맨에 들어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166이니까 하루 먹어야 되는 거에 166%, 그러니까 1.6배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365%니까 3.6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야신, 그 다음에 비타민 B12는 B2는 329%, 그 다음에 엽산은 75%, 그러니까 엽산은 권장량보다 조금 못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면 권장량만큼 들어있는데 숫자가 크다는 건 권장량보다 좀 많이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숫자가 100 이하로 작게 들어있으면 권장량보다 조금 덜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흘려 들으세요. 흘려만 들으세요. 자, 비타민 A랑 비타민 E는요, 요즘에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많이 권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권장량 전후로, 100 전후로 들어있는 제품이 좋아요. 어떤 연구에서는 비타민 A랑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가면은 무슨 암 발생 이런 거 증가시킨다고, 특히 전립선암 발생 증가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일부 얘기에서는 비타민 E가 합성은 안 좋은데 천연은 괜찮다, 천연을 연구했을 때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어지러우면 철분제를 엄청 사서 드시거든요. 근데 이 철분은요, 철분이 부족한 사람만 드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보통 생리를 안 하니까 철분이 크게 부족하지 않고요. 폐경 후 여성 역시 생리를 안 하니까 철분이 크게 부족하지 않아서 철분이 많이 들어가는 영양제를 드시면, 우리가 항산화 식품 찾아 먹고 항산화 영양제 찾아 먹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분이 많으면 우리 몸을 산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폐경 후 여성은 철분이 적게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요. 흡연자가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면 폐암이 예방되는 게 아니라 폐암이 무지 많이 생긴다, 20 내지 30%가 많이 생긴다, 이건 관심 있는 비욘디 독자들은 다 보셨죠. 그래서 흡연자는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같은 A입니다, 많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은 뼈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칼슘, 비타민 D 많이 들어있는 거,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셔야 되고, 비타민 B12는 나이가 드실수록 위가 늙으면 이게 흡수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고, 임신부와 임신 준비 중에는 레티놀이라는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거를 먹으면 기형아 출산이 높아지니까, 보통 임신 준비하는 여성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동할 때 얘가 내 몸무게 반이니까 어른과 반 뚝 잘라서 주면은 절대로 안 돼요. 아동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는 달라요. 그래서 아동은 아동용 비타민을 사용해야 되고, 특히 아이한테 직구해서 종합영양제를 주시게 되면은 비타민 A가 과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양제를 먹는 아동이 특히 많이 과잉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A랑 아연이거든요. 피하셔야 되고, 요로에 돌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C를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걸 외울 거라고 제가 생각 안 하고 저도 잘 못 외워요. 자,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양제가 있을 때 젊은 사람용과 나이 많은 사람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용과 남자용이 있어요. 이렇게 성별 연령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로 나눠져 있는 제품을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분은요, 종합영양제 드시고 셀레늄 따로 드시고 마그네슘 따로 드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3 따로 드시면서 그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다 따로 또 왕창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종합영양제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만
절대로 이게 우리가 먹어서 소화되지 않는 그 리미트, 그러니까 독성이 나타나는 그 범위 이상으로는 안 들어있거든요, 종합영양제가. 그런데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영양소가 왕창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는요, 그러니까 부족한 경우에 의사가 먹으라고 하겠죠. 근데 그 경우가 아닐 때 드시게 되면은 과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가 어지럽다고 철분을 먹는다거나 내가 뼈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칼슘을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죠. 그래서 종합영양제는 그냥 드시면 되지만 한두 가지 영양소가 왕창 들어있는 제품은 의사가 권유할 때만 먹는 게 맞습니다. 그 저한테 와서 칼슘을 먹는데요,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면 혹시 뼈가 안 좋으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뼈가 안 좋아서 의사가 칼슘 영양제를 드세요 하시는 그분은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종합 영양제에는 칼슘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왕창 들어있는 거는 의사가 권유할 때만 먹는 거고, 세 번째가 요즘 아이허브 이런 데서 직구 엄청 하시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한테 더 부족한 영양소랑 서양 분들한테 부족한 영양소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각각 나라에서 규제를 받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을 드시는 게 사실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 긴 내용들, 이 내용들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론과 같이 굉장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드리면, 하루 삼시세끼 식사를 좀 잘 하시고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한 것 같은 미세 영양소를 영양소로 받쳐주셔야 되지, 더 중요한 부분을 안 하시고 나 오늘 좀 안 먹은 것 같아서 영양제만 데립다 먹어서는 정말 이게 힘이 나거나 건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런데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키포인트입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